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어서오세요. 자, 일단 오늘 갑자기 제가 방송을 이렇게 긴급하게 열었는데, 원래 이제 평일 저녁 8시에 이제 제가 저녁 방송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대에 주요 이슈들하고 이제 주요 종목들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3일 동안 이제 쉬는 동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 이제 전쟁이 났는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인 이제 작전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증시에 끼치는 영향들도 있고, 오늘도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종목만 많이 움직인 게 아니라 전쟁 관련주들이죠. 그거만 올라간 게 아니라 또 지수가 또 엄청나게 오늘 폭락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빨리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까지 이제 기다리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방송을 좀 일찍 열었어요. 그래서 먼저 공지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녁 방송은 지금 하는 이 방송으로 대체를 하는 거니까 많이들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보죠. 일단 오늘 이제 지수 이제 하락 마감한 것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자, 보시면 무려 마이너스 한 7% 급락 출발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6% 급락을 했죠, 그죠? 지수 얘기 먼저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한 주식들 쭉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전쟁 관련주들이 많이 갈 것 같아. 이거는 시작인 것 같고 한동안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 많이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7% 급락을 했는데, 아침에는 별로 하락 출발을 안 했어요. 마이너스 한 1.2%? 네. 장 초반에 조금 빠지다가 또 바로 올라왔었고요. 감아 올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낙폭이 좀 심해진 거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9% 급락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 한 오전 한 11시 가까이, 한 10시 40분인가? 그때까지 무려 플러스 1.9%, 오히려 거꾸로 급등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스피 쪽이 이제 갑자기 낙폭을 막 확대되니까 코스닥이 같이 무너진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오늘 지금 종가 마감이 마이너스 7.2%인데 누가 이렇게 많이 떨궜느냐, 누가 먼저 팔았냐를 봐야 되겠죠. 자, 이거 보시죠. 무려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현재까지 기준이에요. 5조 5천억 원 팔았고요. 기관이 1조 원 가까운 돈을 순매도를 했죠. 평상시에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 우리 금융투자 아저씨들이 순매수를 많이 해주는데, 오늘은 팔더라고요. 8,600억 순매도. 그러니까 이제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압도적인 매도 우위를 가져간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코스닥 급락한 거를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코스닥은 샀어요. 많이 샀어. 낮에 우리 회원들 방송할 때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무려 6,700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2,500억 순매수했어요.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샀습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는 왜 급락했냐고요? 코스피 폭락하니까 거기서 투매가 같이 나온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다만 오늘 중소형주 중에 하락이 나온 것들이 꽤 있죠. 왜냐하면은 코스피 막 급락을 하니까 전쟁 나서 그런 거니까 같이 빠진 거예요. 그 지수 급락도 별로 코스피 쪽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 오늘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7% 빠진 거는 우리나라만 많이 빠진 거예요. 원래 오늘은 화요일이죠. 어제가 원래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3일절이 일요일인 바람에 대체 휴일로 어제 쉬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주식시장이 열렸겠죠, 그죠? 다른 나라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일단 전쟁 당사국인 다우지수 마이너스 0.1%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거꾸로 플러스 0.3% 상승 마감. S&P 500 지수도 플러스 0.04%, 그러니까 강보합에서 끝났다고요. 여기도 안 빠졌어. 일본 증시 어제 열렸겠죠, 그죠? 일본 증시가 어제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었다. 그러니까 전쟁 터지고 바로 이제 열린 게 일본이라고. 원래 우리나라랑 일본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쳤으니까. 일본 증시 어제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어요. 오늘은 좀 3%까지 빠졌죠, 그죠? 근데 중국은 더 웃겨. 중국은 어제 올랐어요.
어제 플러스 0.4%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은 하락하긴 했는데 마이너스 1.3%예요. 별로 안 빠졌잖아. 그 다음에 여기 대만 지수 보시면 대만도 여기 뭐 반도체 최근에 많이 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지수도 반도체주도 많이 급등한 나라가 이제 대만이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 어제 마이너스 0.9% 하락한 게 다예요. 그리고 오늘은 2.2%.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폭락을 너무 세게 하니까 일본이랑 대만 쪽에도 약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멀쩡해요. 별로 안 빠졌다니까, 어제 기준으로. 근데 이제 어제 하루 쉰 우리나라가 아침에 출발은 괜찮았어요. 마이너스 1.2%니까 뭐 이 정도면 뭐, 그죠? 마이너스 1.2% 왜 하락 출발했겠어요? 그 대만이랑 일본이랑 빠진 거 그거 감안해가지고 이 정도 하락 출발한 거예요. 근데 분차트를 이걸 잘 보시면은 지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드리면, 중동 전쟁 때문에 지수가 급락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외국인 매도세에다가 거기다가 오늘은 이제 기관까지 같이 팔았거든요. 기관이 같이 팔았다고 오늘. 그러니까 둘이 갖다 들이부니까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못 견디고 급락한 거예요. 10% 넘게. 그래서 지수가 빠진 거예요. 전쟁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욕하시는 거는 자유인데 트럼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 난 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비난의 화살을 비난하는 게 별로 도움되진 않지만, 주식 투자할 때 만약에 비난의 화살을 쏠 거라면은 정확하게 보고 쏘셔야 돼요.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 그죠? 근데 SK하이닉스 이게 자 보세요. 일단 코스피 분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초반에 좀 약세였다가 10시쯤까지는요 플러스로 돌려 세웠었어요. 플러스로 살짝. 응? 잠깐만, 플러스가 아니고 이제 시초가를 회복한 거지. 시초가를 살짝 회복하면서 이제 다시 올려나 하락폭을 이제 만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분차트를 다시 보시면 10시 넘어서 슥 빠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제 속도를 붙이죠. 쫙 빠진 11시 전후로 폭락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매도 물량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제 급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살난 거예요. 코스닥이 따라 올라가다가, 코스닥 분차트거든요. 코스닥은 10시 45분까지 급등하고 있었어요. 플러스 1.9% 급등하다가 나중에 코스피 하락세 때문에 같이 끌려 내려간 겁니다. 그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되는 거죠. 차트 띄워드릴게요. SK하이닉스를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11.5% 하락만입니다. 정규장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삼성전자 여기 마이너스 9.8%, 거의 10%죠, 그죠? 이게 폭락 마감했다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차트를 보실게요. 우리 1분봉인데 아침에 이제 급락 출발해서 살짝 감아 올리다가 다시 떨어진 거예요.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보시면은 똑같잖아요. 아침에 좀 감아 올리는 듯 하다가 10시 이후로 그냥 KRX 장종료 후 시간의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폭락을 하면서 뭐 3, 4% 폭락도 아니고, 그죠? 뭐 7%, 8%, 10%씩 빠지니까 현대차거든요. 이거는 현대차도 똑같죠. 아침에 낙폭을 좀 만회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박살났어요. 대형주들이 이런 식으로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 이슈 때문에 증시가 박살났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예요. 왜? 그랬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중국이 제일 많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이란 문제를 정리하면 바로 이제 중국 문제를 다룰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매맞는 게 중국이라고 이제.
근데 중국은 오히려 어제는 올라갔었고 오늘도 하락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까 거기 설명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은 폭락한 겁니다. 그죠? 대신에 방산주는 급등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지수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전쟁 터지기 전에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외국인들 다 알진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전쟁 터지기 전에 금요일날 이걸 보세요. 금요일날 외국인이 판 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목요일날은 7% 급등했는데 금요일날 보면은 왜 3% 급락 마감했잖아요, 그죠? 그때 외국인이 판 게 하루 동안에 판 게 이만큼이에요. 이게 적은 물량인가요? 많은 물량입니다. 2월달에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별로 안 팔았고 장초 여기 월초엔 좀 팔았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안 팔았다고요. 오히려 조금 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쟁 터지기 하루 전에 갖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알고 있었던 거라고 의심이 들어요.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어때요? 여기다 하루 동안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만큼을 판 거예요. 이게 조금 판 겁니까? 많이 판 거죠. 응? 원래 이제 주가 올라올 때 외국인이 좀 물량을 팔고 있었지만 평상시보다도 많이 팔았어요. 알고 있었던 거.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누가 많이 샀는지 아시죠? 개미들 중에서도 60대, 70대, 특히 70 넘어가시는 고령자 이런 어르신들이 뭐 MTS나 HTS 잘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증권사 객장에 직접 가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그렇게 많이 샀답니다. 특히 금요일 날은 특정 증권사에는 아니야 줄이 길게 서 있었대요. 이거 살라고. 관련된 ETF를 사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샀겠죠. 인간지표인 거예요. 실제 뉴스도 그런 게 많이 나왔고 대번 때려버리네 그냥. 바로 때려버리네. 오늘 이제 10%씩 급락을 했죠, 그죠? 네. 외국인은 알고 있었던 거 같고 더 재밌는 거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방산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급등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보시면은 금요일날 좀 급등하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이날 보면 외국인이 이만큼을 샀어 하루 동안에. 현대로템. 이게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27조거든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기에. 그죠? 네. 엄청나게 샀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엄청나게 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로템이 전쟁 났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18%까지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다가 다 빠지더라고요. 상승폭을 절반가량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낮에 이제 추정하기로 이거 외국인이 단타 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는데 맞네요. 금요일날 샀던 거를 오늘 거의 다 팔았어요. 단타 친 거 같아. 추론입니다. 근데 거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금요일날 산 거랑 오늘 여기랑 똑같잖아 지금. 판 거 같습니다. 단타 친 거 같아, 알고. 네. 이런 식으로 급등을 많이 했고요. 일단 이제 그래서 지수는 정리해드리면은 코스피 쪽은 이란 중동 전쟁 때문에 급락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너무 지나치게 과열된 대형주들이 하락을 해서 즉 올 게 왔다. 그래서 지수가 폭락을 한 거다. 그런데 코스닥은 이제 덩달아서 이제 4%까지 폭락을 했죠, 그죠? 근데 여기는 걱정하실 게 없다. 왜? 밑에 게 뭐예요? 외국인이에요, 이거. 외국인이 코스닥을 지금 미친듯이 사고 있다니까. 오늘도 미친듯이 샀잖아. 보세요. 실제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지수는 빠진 거지 이제. 개미들이 막 던지고 기관도 던지고 막 그러니까. 기관도 샀어요. 공식적으로 샀거든요. 개미들이 놀래갖고 막 던지는 거를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웃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너무 좋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문제였거든. 쟤네들이 상승을 멈추고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 달에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면 여러분들 벌써 코스닥 많이 갔고, 그리고 중소형주도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지금 돈 많이 벌었었어야 돼요. 벌써 행복한 설 명절을 보냈었어야 되는데 자꾸 대형주만, 그것도 특정 대형주만 올리니까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방에 오늘 상한가가 3개 나왔거든요. 저희는 저기 전쟁 관련주, 중동 전쟁 관련주를 많이 사놨어요. 계속 이제 꾸준히 사놨거든요. 지금 상한가 나온 것만 3개예요. 15%, 10% 이상 급등한 거는 훨씬 더 많이. 근데 솔직히 상한가 간 게 지금 뭐 흥하에온, GSE, 그리고 빅텍이거든요. 상한가 3개 보고 있는데, 얘 상한가 3개 나온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폭락한 거예요. 왜? 얘네 때문에 중소형주, 테마주가 제대로 못 갔었거든. 맞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얘네들은 좀 조정이 필요한 자리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 때문에 중소형주가 못 가고 그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자, 일단 이제 고액인 지수액인 요까지 하고, 그럼 이제 급등한 종목들, 테마주들, 전쟁 관련주도 어떤 게 급등을 많이 했고 앞으로 후발주들이 더 갈 수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이제 전쟁 관련주 중에 핵심은 뭐냐? 뉴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중동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셨으니까 그 얘기는 오늘 안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뭐 방송을 2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 이제 그 종목 위주로만 얘기할게요. 지금 오늘은 일단은 중동 전쟁 관련해 가지고 오늘 가장 핵심 테마는 뭐였냐? 가장 센 거는 석유, 가스, 그리고 해운이에요. 네, 그리고 방산. 이 4개예요. 방산, 석유, 가스, 해운. 네, 요건데 쉽게 보시면 요겁니다. 오늘 상한가 나온 애들 먼저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아침 초반에는 그냥 저기였어. 그냥 다 전쟁 관련주였어. 이게 사실상 다 중동 전쟁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두 개 아니지 않나요? 뭐 그러실 수 있는데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요. 그냥 다 이제 그걸로 간 거예요. 보세요. 일단 해운 쪽에 종목들이 뭐가 갔느냐? 상한가가 제일 먼저 간 거 대장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 이게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들고 있어요. 최근에 이게 추천 나온 게 언제냐면 1월 말일 날. 1월 말일 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하면서 추천한 거거든요. 매수가는 1,700원대. 여기서 산 거죠. 저희는 떠 있는 주식 안 삽니다.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추천하니까 여기서 샀어요. 1,700원. 점 나왔으니까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내일을 되면 이제 더 커질 거고. 이게 점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우두머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STX 그린로지스, 그리고 상한가 뒤따라 들어간 게 대한해운, 그 다음이 페노션 17% 마감했고, KSS해운 16%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해운주 중에서 제일 큰 회사는 이거죠. 예, 어서 오세요. 네. 요거는 HMM, 그죠? 14% 급등했죠. 그 다음에 석유 쪽에서는 와, 대형주인데요. S오일이 이게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넘지 않나? 잠깐만. 네. S오일 시가총액이 20조가 아니라 15조.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조인데 S오일이 상한가 찍었었고요. 장중에 찍었어. 상한가를 찍고 28%에서 마감합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야, 얘가 2011년도에 찍었던 게 최고점인데 그때가 17만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신고가예요. S오일이 급등한 거. 그리고 GS랑 SK이노베이션은 뭐 큰 상승은 없었어요. 시초가 대비 오히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석유, 가스주들이 많이 갔겠죠, 그죠? 흥구석유 점상,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점상, 한국석유도 점상, 그리고
뒤따라 들어간 게 대성산업 가스인데 29%. 그리고 요거 더 센 게 대성에너지 GSE. 저희 방에 이제 가스 관련주 하나 사놓은 게 GSE 사놨어요. 저희 방에서는. 요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건데 요건 언제 샀냐? 1월 21일 날. 그때부터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놨어요. 1월 말쯤에. 그러니까 저희 방은 미리미리가 다 준비해 놨다니까. 그때 그래서 1월달하고 이제 2월달 그때 저 그 구정 전에 여러분들한테 평상시에 회원 가입하는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때는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이런 것들 다 사놓고 있었거든요. 그때. 중앙연합지수도 이제 보유 종목이었는데 저거는 이제 지난주에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꿔놨죠. 적당히 수익 내고. 그러니까 중앙연합지수를 뭐 점상 가긴 했지만 저 팔아도 우리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상한가 3개 나왔다니까. 내일 되면 또 나올걸요 뭐. 왜? 후발주자들이 보니까 많이 가게 생겼어요. 이제 가스 관련주도 이렇게 올랐고, 원래 전쟁 터지면은 GSE 대성에너지 이거 많이 가요. 가스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가는 게 뭐냐, SH 에너지화 이런 건데, 이런 거하고 이제 극동유화 이런 것도 상한가에 갔죠. 근데 여기서 방산주까지 더 볼게요. 보고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드리고 끝낼게요. 방산주 중에 상한가 한 게 일단 대형주부터 볼까요? LIG 넥소. 야, 이게 상한가 갑니다. 하나 시스템 대형주 아닙니까? 상한가 갔어. 이거 상한가 조금 부족하다. 상한가라고 할게요.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29%.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 대형 쪽에서 더 간 게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9%. 이거는 이제 진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하루 이틀 가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라 이게. 그 다음에 빅텍 개별주 쪽에서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에서는 빅텍이 우두머리예요. 상한가. 저희 방에서 이제 갖고 있는 게 빅텍이에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긴 한데 그건 비공개로 하고, 빅텍이 방산주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에요. 상한가 같잖아요. 아침에 상한가를 빨리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 작년 6월 달에도 이란이랑 미국이랑 붙었었잖아요. 작년 여름 6월 달에 기억하시죠? 그때 왜 미국이 그 스텔스 폭격기 이용해가지고 이란 핵시설을 다 부쉈잖아요. 그때 급등했던 여기를 이제 매물대를 이제 해소한다고 아침에 고생 좀 하더라고. 상한가 갖고. 저희 방은 오늘 매도 사인 하나도 안 냈어요. 왜 안 냈겠어요? 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왜? 전쟁이 쉽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전쟁은요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 급등했죠. 그 다음에 뭐 스페코 20% 급등했고, RF 머티리얼즈 20%, 삼양 캠텍. 평상시에 잘 모르시는 종목도 꽤 있을 겁니다. 퍼스텍, 한일단주. 한일단주 원래 유명한 거 이거는. 휴니드, 풍산, RFHIC, 파이브프로, 코츠테크놀로지, 뭐 그린과학, 뭐 현대로템 얘기했고, 대한광통신, 뭐 i3 시스템 다 갔다. 급등을 쭉쭉 하잖아요. 그리고 뭐 드론 관련주도 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개발 관련주도 급등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물류 관련주들도 육상물류인데 동방, 한솔 로지스틱스도 급등을 하죠. 상한가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든다고 지금.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전쟁이 그러니까 이 전쟁 관련 테마주가 계속 더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관련주를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전쟁 날 거다. 제가 트럼프보다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트럼프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트럼프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야. 확실히 그 사람은 트럼프 뭐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으실 텐데 저 사람 머리는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돌머리는 아니에요. 머리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트럼프보다 머리가 좋지가 않아서 트럼프의 생각을 다 못 읽겠어요. 근데 솔직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이건 미국의 언론이건 어떤 이제 유명한 전략 분석가들도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맞추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한두 번 뭐 맞출 수 있겠죠. 어쩌다가. 근데 그런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하여튼 트럼프의 그런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짜 거의 없습니다. 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그 튀는 행동들 많이 하거든요. 그 좋게 얘기하면 천재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또라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행동을 트럼프가 자주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전쟁부 장관 피터 헤그세스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둘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최근에 얘기한 게 이란 전쟁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런데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고 4주에서 5주 걸릴 걸로 예상을 한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 말을 일단은 신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반미주의자건 트럼프가 실을 칠건 간에 일단 그렇다고 이란 쪽의 얘기를 믿을 수는 없잖아. 그죠? 네. 당사국의 이제 미국의 말을 일단은 신뢰를 해야 돼요. 싫든 좋든. 그리고 이제 트럼프하고 전쟁부 장관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4주 안에 끝낼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저렇게 얘기해놓고 그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유 거짓말했네. 뭐 되게 오래 걸리네. 장기전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런 말을 꺼냈을 때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저 말을 저 시한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일단은 미국 이제 보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4주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지금 어떻게 지금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나쁜 놈들인 거예요. 이 놈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자기들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딱 미군 기지하고 이스라엘 딱 그쪽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뭐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 뭐 두바이, 카타르 뭐 이런 데 다 때리잖아요. 지금 호텔도 공격하고 지금 민간인 사상자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란이 미사일 잘못 쐈나 봐. 가다가 연료가 부족해서 엉뚱한 데 맞았나 이러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저거 일부러 그러는 거래요. 일부러 막 엉뚱한 데를 때려가지고 이슬람의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 거지. 지들이 잘못해서 핵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이제 위협에 빠뜨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랑 유럽이 지금 힘을 합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때려잡으려고. 그런데 반미 이런 감정을 이제 부추기려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세요? 그리고 지금 살아남아있는 지금 미국 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본인도 바로 죽었고 원샷 원킬로 바로 죽었고 그 뭐 손자 딸까지 다 죽었다면서요. 군대의 주요 지휘관 다 죽고 있고 심지어 헤즈볼라 그 총 사령관이 최고 책임자가 우린 이란을 도와서 이 전쟁에 참전하겠다 발표하자마자 10분 만에 이스라엘이 죽여버렸다면서요. 지금 바로 그냥 제거했다면서 바로 죽었대요. 10분 만에 발표하자마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지금 살아남아있는 최고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끝까지 항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저기 좀 시끄러운 일이 계속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될 게 이제 명약 반하에 보이기 때문에 뻔해 보이기 때문에 이 전쟁 관련주는 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차트나 이런 걸 보고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국제정세 돌아가는 걸 보고 이제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갖고도 이제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더 가겠구나. 왜냐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테마주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해운주 있죠. 해운주 중에 만약 이런 중동 전쟁 관련된 이슈가 터지잖아요. 이건 제 경험이니까 이제 믿고 들으셔도 돼요. KRX 보면은 시간의 단일 감염에 시작되었습니다. 대한해운이랑 STX 그린로지스,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잘 가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 터졌다, 그쪽에 무슨 호르무즈 해협이나 저번에 왜 홍해 거기에 왜 후티 반군들이 막 공격해가지고 상선들 공격해가지고 막 문제됐을 때 그때도 해운주들이 급등했었거든요. 그때 테마주로 잘 가는 애들이 방금 세 개 얘네들이에요. 대한해운, STX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보통 요 세 개가 우두머리를 다 해요. 실제로 얘네들이 오늘 점상도 나오고 바로 상한가 가잖아요. 바로 아침에 이거 따라 사지도 못해요. 너무 급등하니까. 근데 펜오션은 원래 잘 안 가요. 테마주로 잘 안 간다고. HMM도 대형주다 보니까 테마주로는 잘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오늘 다 14% 이상 급등을 했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 KSS 해운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해운주인데 얘는 그냥 아예 안 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친구가 오늘 26%까지 급등했었고요. 거래도 엄청나게 들어왔고요. 16% 급등 마감합니다. 이거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만큼 지금 이슈가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아 트럼프 미쳤어. 뭐 저러다 막 금방 끝나겠지 뭐. 그냥 그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 돈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돈 들어온 거 보세요. KSM이 이런 거래량이 들어온 게 언제야? 21년도 여기잖아. 코로나 때. 그때 이후로 이런 거래량을 본 적이 없어요. 돈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석유 있죠, 석유. 석유 쪽에서 이제 중동 전쟁 터졌다 그러면 흥구석유, 그 다음에 한국석유 이런 거 그냥 얘네들은 무조건 상한가예요. 중앙에너비스 이런 거 잘 가고요. 요 세 개가 잘 가. 근데 이 중에서도 거의 안 가는 애가 있어요. 아까 KSSA처럼 잘 안 가는 애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국동유화예요. 얘는 거의 안 가. 제발 좀 가라. 너도 기름 팔잖아. 중동에 전쟁 날 때는데 너는 왜 상한가는커녕 10%도 급등을 못하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거든요. 진짜 죽으라고 안 가요. 제발 좀 가면 안 되겠니? 네. 이게 한동안 한동훈 관련주였죠. 네. 그때도 잘 안 갔어. 근데 어쨌든 기름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안 가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무방 때 그런 얘기 해드렸거든요. 얘 진짜 거의 안 간다고. 지난주엔가 무방에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얘도 오늘 아침에 26%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상한가 갔어요. 거래도 꽤 있었고. 그럼 뭐예요? 진심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진심으로. 난 얘가 상한가 마감한 걸 본 게 별로 없어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지금 광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SOL 대형주죠. 이거 상한가 하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 네? 없잖아요. 그 다음에 미창석유라고 해요. 미창석유. 이거 잘 모르시죠? 이런 애도 오늘 급등했다고요. 한국 쉘석유 한 주에 50만원짜리예요. 얘도 급등했어. 평상시에 진짜 안 가는 애들 급등했다니까요. SH에너지화학이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거의 끝물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비유예요. GSE, 대성에너지 이런 애들 아까 상한가 갔잖아요. 저런 애들이 상한가 한 서너 개 나와서 미쳐가지고 막 100%, 200% 급등했을 때 후발주자로 살짝 급등 한번 해주는 게 SH에너지화학이거든요. 급동유화보다 좀 난데 어쨌든 급등을 잘 하긴 하는데 유지가 안 돼. 그냥 거의 끝물에 가는 주식이에요. 얘가 급등했다 그러면 이제 아예가 끝났네. 이쪽 테마 이제 끝났구나. 끝물이니까.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얘 오늘 보세요. 29% 거래 많이 들어왔죠? 매물대가 있는데 어쩌라고 그러면서 그냥 급등했다. 뭐예요? 앞으로 후발주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응? 많이 나올 거라고. 이 다음에 뭘까요? 뭐긴 뭐야, 사료주지. 곡물 사료. 한일 사료가 오늘 심심해서 17% 급등했을까요? 한일 사료도 우리 방 보유 종목인 거 아세요? 다 깔아놨어. 다 깔아놨다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회원가입하고 들어오세요.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폭락하고 지금 지수 7% 폭락시켜놨는데 일반 종목 가겠어요? 안 간다고요. 그럼 뭐 갖고 하셔야 돼? 전쟁 관련주 갖고 해야지. 저희 방에 지금 물류, 사료, 그 다음에 농업 관련주, 언론사도 있어. 오늘 저기 언론사 관련주도 급등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들고 있고요. 다 있어 지금. 방산주도 이제 2개 이상 갖고 있고. 심지어 먹는 식용유 관련주도 갖고 있어요. 2달 동안 전쟁 준비를 다 해놨다니까. 들어오시라니까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사료주나 이런 것들이나 뭐 곡물, 이거 다음에 또 올라가는 순서가 있거든요. 물류 쪽에도 아직 안 간 게 있어서 그런 거 이제 내일 바로 추천 나갈 거니까 이제 바로 들어오시라니까. 그리고
저희 방에서 이제 금요일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뭐 샀는 줄 아세요? 금 샀어. 금 샀다고요. 사람들 미쳐가지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들어갈 때 회원들한테 금 사라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회원들이 이제 아마 올려주실 거예요. 매매일치. 네. 금 샀어요. 금이 올랐겠어요, 안 올랐겠어요? 올랐지 당연히. 그리고 폭락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 사는 것도 중요한데 파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이거 코스닥 대용주 갖고 있던 거였는데 금요일날 다 던져버렸어요. 그냥 다 팔고 끝냈다고. 한 10% 정도 수익률 끝내버렸어요. 딱 일주일 들고 있었어요. 일주일. 이거 금요일날 안 팔았으면 수익은커녕 손실이었어요. 사고 파는 걸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밖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은 계속 혼자 하시면 돈 안 벌립니다. 지금 이제 이 전쟁 관련주들 당분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후발주자들이 많이 갈 겁니다. 저는 평상시에 회원가입하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회원가입하라는 얘기할 때는 언제냐면 정말 자신 있을 때, 확실하게 보일 때 그때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다가 이제 조용해질 때는 저도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화끈하게 이제 시장이 이제 테마주가 붙을 때 그때는 저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정직하게 해요. 전문가로서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게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전쟁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때는요 전쟁 관련주 위주로 가요. 다른 거는 대부분 안 가요. 그러니까 이미 세력이 들어와 있고 매집이 잘 돼 있고 이슈가 아무리 좋고 뭐 저기 회사 실적까지 좋아도 그때는 안 가요. 모든 관심이 다 거기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 이란이라는 땅이 굉장히 커요. 크고 이란이 그 예전에 이란 혁명 일어나고 나서 40년, 50년 동안 전 세계에다가 이제 뿌리 내린 그 악의 그 연결고리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를 이제 지금 다 제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일단은 이제 문어 생각하시면 돼. 문어의 머리부터 일단 때려놓고 다리를 끊는 거예요 이제. 이란은 작은 문어고요, 꼴뚜기급이고 큰 문어는 중국이지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도 다 해드릴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옛날에 바다 낚시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자주는 아니고 문어를 한번 잡아봤더니 문어가 진짜 뇌가 3개더라고요. 사람 하나잖아, 그죠? 3개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해드릴까요? 이란 수뇌부가 어딘가에 또 숨어 있을 거라. 하메네이는 죽었겠지만 또 숨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 잡아서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란 전쟁, 중동 전쟁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를 기회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잘 됐다. 저는 이 중동 이 얘기를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니까 여기까지 꼭 듣고 나가세요. 항상 결말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뭐냐면 주말에 중동 전쟁 터진 거 보면서 너무 좋았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메네이가 죽어서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전 세계 뭐 테러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키우고 그렇게 한 게 이란 하메네이거든요. 그 인간이 전 세계 테러를 이렇게 자행한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고 진짜. 그건 이제 주식이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주식 관련해서도 너무 기뻤어요. 첫 번째 기뻤던 건 뭐냐면 주식시장 폭락 나오겠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완전히 이제 꺾어 놓겠구나. 저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코스닥이 못 가고 있었는데 잘 됐네. 지수 확실히 꺾어 놓겠네.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이란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너무 기뻤고, 두 번째 기뻤던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중동 전쟁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을 회원들한테 이래저래 많이 추천을 해놨는데 이제 빛을 보겠구나. 오늘 벌써 상한가 3개 나왔지 않습니까? 내일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사놓은 게 10개가 넘어요. 실제로는 더 되는데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고 10개 넘게 사놨어요. 2달 동안 매집을 해놨으니까 꽤 사놨겠죠, 그죠? 결과 말고도 이제 더 올라올 거고 너무 기뻤고요. 그럼 이제 회원들 수익도 많이 나고 이렇게 어수선하고 사람들 힘들어할 때 우리 거꾸로 돈이 잘 벌리니까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돈도 돈이지만.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이유예요.
주식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불확실성이 있을 때거든요. 불확실성이 가장 클 때. 그때 사실 주가는 제일 싸요. 주식은 싼데 가질 않아요. 가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야 되는 주식이 있다고 쳐요. 근데 조만간에 중동 전쟁이 날 것 같아요. 나면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주가를 가야 돼?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이 세력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제 테마가 있어요. 급등을 해야 되는데 조만간 중동 전쟁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세력이 이걸 올리겠어요? 올릴까 말까? 이거 올렸는데 이것도 주말 사이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세력들이 그냥 어정쩡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될 주식이 못 올라가요. 그러면 또 뭐예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고 싶은데 불안한 거예요. 조정 나올까봐. 근데 안 사긴 또 그렇고 긴가민가한 거예요. 전쟁 날 것 같아서 전쟁 관련 사고 싶은데 뭐 또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긴가민가하니까 살 사람은 안 샀고, 안 나겠지 뭐. 그리고 다 판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뭔가 어떤 큰 이게 전쟁이라는 게 악재지 않습니까? 사실은 악재가 터질 것 같긴 한데 안 터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계속 질질 끌 때가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게 끝났잖아. 그게 저는 제일 기뻤다고. 아, 이 어정쩡한 불확실성이 이제 끝나는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물론 악재긴 하지. 뭐 기름값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실제 기름값 올랐죠, 그죠? 전쟁이 터지는 순간 방향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방향이 나침반으로 보면 나침반이 막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인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막 도니까 이게 여기가 남쪽이야 저기가 북쪽이야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전쟁 터졌죠. 방향 딱 정해진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다. 이해되시죠? 그게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쟁 때문에 미치겠네 그러지 마시라니까.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은 반드시 이란을 친다. 그리고 반드시 미국이 이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고 언젠지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였을 뿐이지. 그러나 반드시 칠 걸 알았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우리 이제 유료 회원들한테 종목을 많이 추천해놨던 거죠.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세요.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회원가입 문의는 뭐 여기 써드릴까? 저기 무소TV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 사이트 주소 알려드릴까? 네. 네이버에 무소TV라고 쳐도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 일로 들어오셔갖고 옛날 쌍용차 무소 아시죠?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TV지. 네. 내일 아마 이제 후발주들이 바로 나갈 겁니다. 오늘 저희 방에서는 매수 사인도 안 나갔고 매도 사인도 안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왜 매수 사인도 안 냈고 매도 사인도 안 냈을까요? 매수 사인 낼 수가 없었어요. 왜? 전쟁 관련주를 사야 되는데 아침에 다 급등 출발했으니까 살 게 없었어요. 그 매도 사인은 왜 안 냈을까요? 상한가 관계 3개고 10% 20% 급등한 경우는 5개가 넘었거든요. 근데 왜 안 팔았을까요? 이건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자 반영도 들어와 계실 수 있으니까 못 팔아요. 왜? 전쟁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걸 왜 팔어? 그리고 팔았다 칩시다. 수익 내고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내려올 때 안 내려오면 어떡할 건데. 이란은 지금 전 세계 주변 나라를 때리면서 이제 반전 여론을 지금 키우려고 하는 건데 이란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란 지도부도. 미국도 끝을 봐야 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네. 참고 참았던 그 40년, 50년의 세월이 이제서야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거든요. 40년, 50년 동안 이란이 독재했던 거를. 네. 그래서 금방 안 끝납니다, 이거. 뭐 금방 끝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금방 끝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팔아버리면 그 종목을 못 사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 전쟁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란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좀 편해지지 않겠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삼키려고 하는데, 그죠?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란이 이제 민주국가가 정상국가 민주국가가 되면 중국은 완전히 어떻게 되겠죠, 그죠? 힘이 더 약해질 거고 이제 미국이 오롯이 중국한테 집중할 수 있겠지.
우리나라도 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우리도 좀 편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같은 시각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지수가 많이 급락했지만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이 샀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코스피 급락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빠졌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도 시간에서 지금 더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꺾어놨으니 이제 중소형주들 많이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저녁 8시에 할 거를 지금 땡겨서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다리시게. 그래서 땡겨서 방송한 거니까 오늘 저녁 방송 원래 대체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죠. 네. 지금 전쟁 관련주 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문자반이 1개월에 54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라이브는 92만원인데 뭐 둘 중에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3개월씩 하면은 더 할인되고 있고요. 네. 들어오셔서 같이 가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